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0곡태죠. 100문제. 자료 다 풀어 오셨죠? 그 동형모의고사하고 10곡태는 저는 이게 묶여 있어요. 동형모의고사 없는 문제는 10곡태, 10곡태 없는 문제는 동형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동형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쉽지 않죠. 문제들이. 그래서 지문들이 길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 자체는 어렵게 하고 그 누차 지금 강조하는데 다른 학원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1차 시험 보고 막 2차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1차가 너무 어려워서 1차 봤더니 뭐 45점, 5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동형이. 그러니까 2차 포기 막 이러고 있는데 동형 우리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동형 점수가 내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에 갖고 내 2차를 포기한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이 지금 쌓여 가실 텐데 그 점수 가지고 2차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 포기하는 건 이제 40일 남았나요? 이제 40일 남았는데 지금 2차 포기는 지금 문제가 있죠. 포기하려면 일단 진지하게 했어야 되죠. 이제 늦었어요. 죽으나 사나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너무 실망 마시고 하루하루 페이스 잘 유지하시고 그 1차 과목에 동형에 내가 점수 너무 연연하지 말란 얘기예요. 맞춰야 될 문제인데 내가 틀리고 있다. 이 부분을 보완을 꼭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1차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먹고 2차도 역시 중개사법 믿고 있었는데 평균 50점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힘들 텐데 견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로다가 내가 실망해갖고 너무 스트레스는 쌓이지만 2차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오늘은 가볍게 1주, 2주차 한번 이제 훑는 거예요. 쭉 백선으로 훑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데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법의 지용 목적이에요. 이건 21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어의 법의 지용 목적 이런 거 출제가 됐을 때 이걸 틀리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암기하고 있죠? 단순 암기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를 절대 틀리고 오시면 안 돼요. 물론 틀리고 싶어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럼 공인중개사 업무 등의 사항을 정한다. O죠. 국민경제 이바지도 O죠. 부동산업을 육성한다는 X예요. 중개업이다. 부동산 중개업이고 부동산 거래일서 확립 같은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나온 법률에서 나오는 재정 목적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나온 법률. 거기서 나오는 재정 목적입니다. 이런 거 없고요. 전문성 제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이었습니다. 가볍게 암기해 주세요. 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일단은 이해는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용어의 정의. 지금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 사물에 대해서는 매번 출제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이제 각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용어의 정의 문제 유형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순형.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제 익숙해졌고요. 용어의 정의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 근데 최신의 경향은 이걸 단순형을 가지고 응용하여 문제를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형에서 단순형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판례 태도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백선에서는 두 가지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의 경향인 이 응용되는 문제 유형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이 바로 그 지문이에요. 1번 지문이. 옳은 것 그랬는데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임원으로서 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자, 법인의 임원이라고 그랬죠. 임원이고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소속공사죠, 이거.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소속공사예요. 관리 업무만 해도 소속공사예요. 그래서 소속공사가 아니다. X죠? 다음 2번 지문. 중개업이라 하면 이제 단순형이죠. 떠올려야 됩니다. 중개업은 출발을 뭘로 해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이걸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의 의뢰 그러니까 이 법에 개설 등록을 하고 바로 X 나가야 되죠? 바로 X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빠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의뢰 일정 모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형은 반드시 떠올리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 공인인계사라 하면 이렇게 나오면 뭐만 나와야 돼요? 공인인계사라 하면 자격취득. 이 법에 의한 자격취득만 나와야 됩니다. 다른 말이 더 들어가면 안 된다. 개업 공인인계사라 하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개공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만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지문이에요. 중개라 함은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아니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아니면 공인인계사 법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맞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맞습니다.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까지 좋았죠?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X. 우리 중개인지 여부는 물 알선이면 중개라고 그랬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면 모두 이거 중개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받고 하든 등록을 하든 등록을 안 하고 하든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개를 하면 전부 다 중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해도 중개, 수십 번 해도 중개.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 알선이 중개예요. 그러므로 보수를 받고 빠져야 되죠. 그래 사모님은 틀렸고 정확하게 찝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 4번.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를 득실행위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 경우 이는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 이 판례 요약집에 실려 있죠? 이 판례 자격증 대여 사건에서 했던 얘기인데 갑이요 을한테 자격증을 대여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 갑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이거 적법 중개행위 할 때 쓰라고 했던 거지 빌려준 거지 불법행위 이자가 중개한 행위가 불법행위였어요. 그러므로 나는 대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죠. 이 주장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소개한 행위가 그 법률행위가 불법행위였어요. 강행법규에 반한다 하여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만 해주세요. 이거. 그래서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득실 변경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개행위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잘 못 알아봤다.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바로 가야 되죠. 외국에서 공인인사액을 취득한 자는 공사법령상 공인인사로 볼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래서 최신의 경향이 약간 생각하는 문제를 내고 있어요. 용어의 정의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럼 여기선 지금 빠져 있지만 최신 경향 중에 하나가 지금 요거 1번 지문은 연습을 했고요. 우리 중개 용어의 정의를 암기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하여 매매만 소개하는 것은 중개라고 볼 수 없다. OX. 토지에 대하여 매매만 소개하는 행위는 중개로 볼 수 없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이것도 중개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소개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이 연습한 적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를 소개합니다.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를 소개합니다. 이건 중개 맞죠? 근데 중개라 함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를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 X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최신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판례 태도가 남아있겠죠? 중개법에 관련된 판례.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판례인데 1번 판례 생각보다 이거 고맙게 잘 물어봅니다. 우리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주관적 의사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1번 지문 틀렸고 주관적 의사에 결정해야 된다. 틀렸고 2번 지문 중개상물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약속 요구까지만 했대요. 이건 중개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약속 요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대요. 약속 요구한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중개법 자체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자, 다음 3번입니다. 중개이정 이상 그 밖의 권리. 우리 중개라는 것은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OX, X. 그러면 우리 담보물권 중에